진짜네요. 주소도 나중에 적고 그렇게 하고 요거만. 네. 내일 점심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수세계 대표이사 김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국부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을 30년을 미수세계를 발행하면서 많은 미술 행사 같은 것을 주최하고 하는 연예 행사하고 틀리게 저도 그렇지만 작가 선생님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평생을 미술 작가와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늘 그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술세계도 있었지만 인사동 사거리에 미술의 갤러리가 이 정도 3계층을 운영하는 미술의 인사동의 중심의 갤러리도 있었고 각종 미술 행사를 다 주관하고 했지만 그 지역에서도 열심히 창작하는 작가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전시도 했지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전시하면 오픈 때까지 기사도 내고 취임새도 놓고 아주 격려도 하면서 오픈을 하지만은 일주일 후에 들어가실 때 보면 짐을 싸고 갈 때 보면 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작가도 작품도 팔려야 되고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늘 갈 때 하시는 말씀은 작품은 안 좋았지만 평온이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갈 때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코로나 전에 제가 미술의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바로 전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멈추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왔고 평생을 바쁘게 살던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5년 동안 한 4년 가까이를 성찰하면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미술세계, 지금 선생님 모시게 된 선생님을 뵈니까 45년 전에 제가 표지작가로 취재를 왔었습니다. 고향에 와서 작품도 보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아들 나이가 50대 지금 중후반이라는데 선생님 그러실 때 제가 취재를 했고 저도 오늘 70이 돼가지고 70 정도 되니까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을 남기고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단을 이걸 어떻게 하지? 작가들은 왜 힘들지? 그리고 미술 세계를 발행하면서 정말 부단히도 애썼고 또 저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아들, 딸도 미술을 전공시켜서 예술가적으로 같이 했지만은 독립군의 후예처럼 어려움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코로나 기간에 다시 내가 이걸 시작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 선생님들은 작품을 자꾸 팔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좋아서 영혼을 녹여서 창작을 합니다. 이 쌓인 작품이 거래가 되지 않으면 선순환이 될 수 없고 예술 가지고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볼 때 작가 선생님은 거래라기보다는 좋아서 작품을 하거든요. 그 뒤는 나중이고 그런 세월들이 쌓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차이에 그 선생님한테 카톡이 저한테 왔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작가, 저평가된 정말 그런 작가가 전국에
그 경험을 토대해서 찾고 있는 중에 선생님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 한번 뵙더랬더니 한 걸음에 서울로 오셨습니다. 만나 뵙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제가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선생님 댁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4년 전에 만났던 선생님, 고향 형님 같은 선생님이랑 사모님이랑 가족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고 작업실을 가봤더니 작품은 그대로 명작들이 쌓여있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80중년이 되셨으니 작가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후에는 내가 대가가 될 거야. 언젠가는 그걸 알아줄 거야 하고 가지만은 덧없는 세월이었고 평생 뉴스에 발행하면서 많은 원로 작가 선생님들을 봤습니다. 세상과 작품 가치가 통용되지 않으면 그렇게 잊혀지는 겁니다. 영혼을 녹여서 창작한 이 작품이 존재감도 없이 또 국자들은 유명 작가는 미술관의 작품을 기증하고 합니다. 국립미술관이라든가 미술관의 작품이 기정되면 그 작품은 저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장고에 들어가면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되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작품이 안 팔리는 이유를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를 생각했을 때 작품을 소장하면 그 유명화가에서 1000만 원짜리를 소장했을 때 3년 6개월 뒤에 한다든지 뭐 한다면 팔 길이 없습니다. 비싼 가격이. 그러니까 작품 사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품이 좋아서 사는 사람은 일부고 미술이 대중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정말 인사동에 갤러리 하고 그러더라도 마치 그 인사동에 많은 사람이 오지만은 시원한 갤러리에 오는 것은 상가집에 가는 것처럼 왠지 불편하고 어색한 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원인을 찾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뉴딜아트를 만들었고요. 뉴딜아트 그룹은 뭐 작은 적인데 부르자를 붙인 것은 혼자 이런 신화라든가 개혁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부족한 것은 이 미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전체적인 걸 계획하는 계획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작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작가. 그리고 작가를 후원하는 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전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5 그룹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작품을 소장하게 되면 소장하는 달서부터 3년 동안 연 8%의 소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술이 아름답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어떤 그런 감성을 주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지만 그거에 국한되니까 현실적으로 좋아서 작품을 비싼 고가를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기능까지 기능을 확장해서 작품을 소장하면 연 8% 정도의 소득이 매달 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네트워크 전체적인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가가 창작 활동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꾸 운반을 해야 되고 액자를 해야 되고 대관을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전시하고 전시가 끝납니다. 그 오랜 시간 작품한 게. 이런 현실을 보고 제가 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대세가 갤러리 카페가 많이 생겼는데 갤러리 카페의 기능은 이런 공간이 있으면서도 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초대하고 전시하기 참 요원합니다. 왜 그럴까? 작가 자체 선생님도 이런 데서 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감히 이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격적으로 발상에 전환을 해서 전용관으로 선생님은 최소한 3년이 여기서 전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면 선생님의 작품을 늘 볼 수 있는 작업실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늘 볼 수 있고 고객도 만날 수 있고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갤러리 측에서는 좋은 작품을 하니까 너무 좋고 관람하는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고급 문화를 향수를 느낄 수 있으니까 좋고 작가의 작품을 대중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보통 일주일씩 했던 것이 3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작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가 30년 동안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대표적인 작가를 엄선했습니다. 작품성도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마인드도 또 인성도 또 작가감도 독창적인 그 작품 세계를 구축했지만은 아직은 세상에 덜 알려진 그 주식으로 따지면 저평가 우량주라고 평하면 될 겁니다. 정말 원석 같은 그런 작가를 찾아서 12명을 선정했어요. 12명은 이 미술 문화의 시민제라고 보고 이수이시를 생각하고 저에겐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정말 엄선해서 12명을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한 작가 중에 오늘 주인공이신 황원철 선생님이 80대 중반으로 제일 좌장이시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나머지 작가 12명도 선생님 교회에서는 젊은 작가지만 화단에서는 중추적인 중심을 잡고 있는 작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호점으로 여기서 오픈하게 됐는데 굳이 서울에서 내려서 창원에서 1호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공간이 있더라도 이 가치를 알고 소통이 되고 통해야 되는데 새롭게 혁신하는 거기 때문에 늘 보면 새로운 것은 모르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공간을 와서 만나보고 우리 서 대표를 만나보니까 젊은 CEO인데 너무나 빨리 이 상황을 이해하고 너무나 취임새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미술 쪽에 저희도 많지 않고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걸 알까 했더니 전공은 마케팅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소장하면 아름다운 감성이라든가 영감도 없고 미술의 순수 기능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선순환이고 소득이 오를 수 있는 은행에 넣으면 3%지만 미술은 소장하는 순간 8%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 되고요. 이것은 누구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게 12명의 대표적인 작가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하기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새로운 신화는 세계사를 보건 우리 한국 미술사를 보던 최초로 하는 일입니다. 혹자들은 유사한 아트 테크닉, 재테크닉에서 제기했는데 30년의 전통을 가지고 이 기라상 같은 작가와 함께 공감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만큼 오늘 이 자리도 작가 선생님들은 거의 초대가 안 됐을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조용히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규범하면서 우리 서 대표가 너무 좋은 일인데 언론사에 알려서 홍보도 하고 평가하고 하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알리지 마세요. 알리면 우리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이게 제대로 구축도 구현도 되기 전에 막 하면 시끄러워지고 열매가 되기도 전에 흔들릴 수 있으니 조용히 시작합시다. 그리고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굳이 홍보하고 떨어지지 않더라도 입소문으로 충분히 진정성은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해서 오늘 첫 오픈식을 1호점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쭉 전면돼서 작가당 전용 갤러리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서 오늘 오신 작가 선생님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통 이렇게 민병도 선생님인데 충청 경상북도 한국화 작가시고 민병도 선생님이십니다. 작가의 기준은 어떻게 봤냐면 작가지만 자기 분야의 일가를 이룬 작가를 엄선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작업실 미술관도 가지고 있고 또 시조 쪽에 저희가 있어서 국제 시조협회 이사장이기도 하고 사비를 통해서 시조 문학과를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카를 만드는 작가는 어렵지만 작가의 자존심을 짓고 작품으로 하면서 자생력을 가진 그런 긍정적인 그런 작가를 엄선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강효성 작가, 서울에서 마지막에 작품이 한 2000년 정도를 창작을 해놓고
행위예술 쪽에는 국제적으로 그렇고 많이 알려진 작가라서 행위예술가로 알았는데 저번에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분석해가지고 작업실에 가봤더니 설치 행위예술 못지않게 해와 작품도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이 작가야말로 이 선정 작가에 맞는 작가라고 해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옆에 연희동 선생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수학도 가르쳤지만 특이하게 뒤늦게 제자거라고 같이 홍대를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하시고 아주 그 홍대에서도 필력을 인정받는 아주 유명 작가인데 조용히 작품을 하시기 때문에 화단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내공이 있는 그런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김유진 선생님, 그 양평에 선생님 초대해서 자리를 같이 해서 상역사를 쓰는 작가입니다.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선택 기준은 작가 중에서 일찍이 프로의 어떤 그런 경지를 해서 상당히 작품도 많이 팔리고 일찍이 교수 자리를 놓고 작업에 전념해서 상당히 작품을 많이 거래하고 현실적으로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럴 때 많은 도움을 얻었고요. 수도 없이 현실적으로 전공을 하고 조언을 해준 그런 작가입니다. 작업 양도 그렇고 아주 귀감이 그런 작가입니다. 예, 선생님. 네, 한국화시기도 하고요. 한국화의 전통을 개성하고 있는 작가고 경기도 광주에 작업실이 있고 제가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그럴 때 정말 무신성년으로 지역 시장이고 국회의원님을 소개하면서 꿈을 같이 도모에다가 참 멈추게 됐고 그런 인연도 있고요. 그 많은 도움을 주고 봉사라든가 한국화 그 진흥국에서 애쓰신 그런 작가십니다. 예. 박사학위를 받은 작가시기도 합니다. 이론까지 경험한 박태호 작가, 나주에서 의 유일한 작가고 또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작가인데 40년 전에 그 자기 죽서론이라는 작가의 정원이 있는데 세계적인 정원을 손수 나무를 심고 갖고 가지고 만든 아주 유명한 작가십니다. 보면 자꾸 정원을 가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작품도 그렇고요. 작품 이전에 정원을 보면 이 작가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인지를 해서 그 정원에 가면 숙연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나주에서 오셨습니다. 영월에서 오는 임상빈 한국화가 이 작가로서 뭐 기대 같지만 지금 작품 소장하고 있는 게 한 2,000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작품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 옥션 경매를 우리 옥션 생기기 전에 경매를 해가지고 한 2,000여 점을 작가의 작품을 풀어주기도 했고 본인 작품도 한 3,000점 이상을 팔아가지고 작품으로 미술관도 만들고 영월의 그런 메카를 만드는 그 실전을 경비한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젝트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작품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전과 그걸 경비한 그런 거기 때문에 튼튼한 리드라프 시스템을 짜는데 일조를 많이 했고 어저께도 둘이 캠핑카 타고 내려와서 둘이 야영하고 오늘 같이 왔습니다. 임상미 선생님. 여성 작가인데 부산에 있는 작가고요. 길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작가고요. 1월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작품도 그렇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 작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성 작가가 부산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듯이 그냥 아름아름 그런 작가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정말 탁월한 그런 제 어떤 연륜을 걸고 이름을 걸고 할 정도로 그런 작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단은 알리지 않는다는 게 제 컨셉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시스템이 안정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뀔 거니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쪽에서 황원철 선생님 정말 큰형님 같기도 하고 허단의 어른이십니다. 가장 존경하는 황원철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분을 보고 폰에도 만나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참 잘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유감이 되기도 하고 제가 배울 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참 특이한 적이 젊은 작가들 중에서 제일 많으신데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빨라요.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금방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배려라든가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시 없고요. 그리고 대가라든가 유명 작가는 뭐 방고라든가 이런 사람은 평생 그렇지만 사후에 뭐 한다는 꿈을 꾸지만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사후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나 죽거든 뭘 보자 그랬는데 이제 시스템이 빨라져가지고 생전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숨은 이런 재원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십시반 해가지고 거듭나서 대표적인 작가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유명 작가가 됐을 때 후학들이 따라서 할 수 있고 작가의 삶도 풍요롭고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미술문화 발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게 정말 영광이고요.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다 축하해주기 위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해서 선생님 부인이라든가 나머지는 마이크를 선생님한테 내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잠시 적었습니다. 적은 것이 뉴딜 아트 미술 세계 백동해 대표님. 저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바 한 50%는 제가 평소에 걱정하던 것하고 거의 막 같은 맥락이 아니나. 제가 그 문화재단 대표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안타까운 것이 미술인들 그 작품을 들고 가고 하는 그 장면을 내가 좀 힘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 또 그 작품을 좀 이제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저 작가들 작품 활동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나 그걸 내가 참 그게 어려워요. 그게 도저히 안 풀리는데 오늘 말씀 들어본 게 참 행사가 좋은 행사구나 싶고 또 전국에서 멀리서 오신 참 유명하신 분들이 또 우리 황 교수님 오늘 첫 이제 오픈식에 또 오시고 너무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신문에 안 가서 그렇지 이게 대단히 보통 행사가 아닙니다. 보니까 참 좋다 싶고 우리 황 교수님은 자기가 자기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잘 못한 것 아니냐 싶고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도 전에 제가 한참 백이 있을 때 그때 교수님을 계시면서 이 불모지 창원은 논바닥이 있습니다. 논바닥이었고 도시락 해와야 마산 진해만 있었는데 그 시절에 창원대학교 교수님으로서 시청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우리 그때는 시에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분이에요. 50원은 괴롭히니까 참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마 바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저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바람 그림을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문신 우리 창원에 잘 자랑할 수 있는 문신 조각가가 계시는데 문신 조각가 다음으로 이어갈 문화예술인이 이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요 앉아서 제가 요 앞에 와서 인사를 해도 누구 다 이래 얘기 못하는데 지금 연세가 그러신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려고 대단하신 분이 건강이 그래서 서울도 갔다 오죠. 우리가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 하루 만에 이 사람이 피곤한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낀다 하니까 참 건강이 우선 자랑스럽고
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혼과 정열적인 그래 만드는 작품들을 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 작품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참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 그 우리가 1년에 한몇 억 들여가지고 그림을 사들인 미술은행에서 좀 사가지고 기간고 이었다가 다시 그것을 트렌드를 열고 각 공공기관에 또 기업체 필요한데 전부 우리가 대부를 해가지고 돈 안 받고 그냥 그들에 대시하도록 그래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아마 이 아트 대회에 와서 좀 배우고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행사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작가 워크숍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마지막 팀들을 공간을 이렇게 허해해 주시고 같이 구성원으로 동참해 주신 서수민 대표님 인사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라리 카페 대표 서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신 백 대표님, 황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안을 받자마자 이거는 작가님한테도 너무 좋은 취지지만 갤러리에도 너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선생님 잘 모시면서 또 갤러리 제가 홍보도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